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그 연애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 다뤄놨어요. 그래서 연애 심리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든가 재혼, 사별, 이혼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심리들은 대부분 다뤄놨는데 그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요 연애에 관련되는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고 또 연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상담해주는 상담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연애 전문가나 연애 상담사나 그래서 연애를 주제로 해서 실제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강연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들은 뭐에 관점을 많이 갖냐면 이 연애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인가가 굉장히 관점이 많았어요. 생각보다도. 자, 그럼 먼저 여기부터 먼저 한번 보면 연애라는 거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즉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연애를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청소년들이든 아니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관계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애를 한다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로 작용을 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즉 연애를 할 때는 뭐가 있냐면 남자에게는 열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에게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래서 연애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인스턴트식 관련되어 있는 연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뭐만 존재하고 있냐면 인스턴트, 즉 일시적인 사랑이에요. 일시적인 건데 일시적인 연애, 이거는 연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좋게 붙여놓은 거예요. 좋은 말로 이거를 우리는 파트너십 관계라고 그래요. 그냥 파트너, 뭐에 대한 파트너인지는 몰라요.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정서적으로 좀 공허한 것 같아. 다른 거 다 연애고 뭐고 이거 다 때려쳐놓고 뭐를 그냥 정서적인 이야기 나누는 정도, 이것도 하나의 파트너십이에요. 어떤 관계를 갖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요것만 나누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는 그런 연애도 있는데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이건 연애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특성적으로 연애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남자는 열정을 갖고 여자는 사랑을 갖고 서로가 함께 해 나가는 거를 과정을 연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연애라고 해서 성에 관련되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남자는 열정을 갖고 여자는 사랑을 갖고 연애를 합니다. 상대가 함께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남자의 열정은 뭡니까? 재미. 예? 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자와 함께 할 때 자기가 재밌으면 돼요. 나만 재밌으면 돼요. 그게 남자가 재미에 몰입하는 거, 이게 열정이에요. 나만 재밌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자는, 사랑은 뭡니까? 좋은 감정에 몰입하는 거예요. 즉 나만 좋은 감정이 있으면 돼요. 상대가 힘들어하던 스트레스 받던 말던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이 남자는 나만 재밌으면 돼요. 이 여자가 늦게 들어가던 뭐 상처로 힘들어하던 말던 관계없어요. 내가 재밌으면 돼요. 자, 이건 뭔 얘기냐면 이 자체가 뭐냐면 상대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재미, 내가 느끼는 감정, 이게 내가, 여자인 경우에는 내가 느낄 때 좋은 감정이면 되고 상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느낄 때 상대에 대해서 재밌으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상대와 함께 할 때 그 과정이라고 그랬죠. 연애라는 것. 그래서 상대와 함께 밥 먹는 게 재밌으면 돼. 밥 먹는 게 좋은 감정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와 함께 해나가는 일련의 모든 프로세스, 과정들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연애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심리의 가장 기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연애 심리에서 충분히 다뤄놨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되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보면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정말 뭐 해준다, 뭐 한다, 뭐 한다. 그거 왜 합니까? 그거 하는 이유, 목적. 그거는 나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오는 피드백에 대한 것이 재밌거든요. 그리고 남자는 뭘 가냐면 이 재미가 내일 있어도 돼요.
내일 만약에 이 재밌는 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잠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일을 위해서. 요건 왜냐면 남자는 미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밥 먹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여자가 싫어. 그러고서 가더라도 내일이 존재하면 또 내일 또 갑니다. 왜? 내가 재밌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재미가 미래에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때 헤어집니다. 뻥 차는 거예요. 일명 얘기하면 이제 뻥 차는 거죠. 근데 여자는 안 좋아. 안 좋은 게 몇 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감정이 얘랑 뭘 해도 안 좋아. 그러면 남자를 뻥 찹니다. 정해진 수순에, 즉 내 감정을 기준으로 갑니다. 내 재미를, 내 기분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할 때는 언제 깨질지를 몰라요. 아무도. 왜? 나를 중심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 중심으로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막 상대한테 막 미칠 듯이 상대가 나를 그만 만나자라고 했을 때 아주 그냥 미칠 듯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냥 다시 또 하자, 노력하자. 왜요? 왜 합니까? 여자는 아직 좋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고요. 남자는 아직 미래에 재밌을 게 많은데 얘 가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달립니다. 아직 재밌을 거니까.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연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애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장점도 많이 있고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는 아닌데 본질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다 쳐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전문가예요. 왜? 연애할 때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고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꼬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더 이렇게 할 수 있고 연애를 더 잘하는 방법, 연애할 때 문제점은 어떻게 돼 있고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는 정말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과 이 지식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서 이런 나름대로 글을 쓴다든가 책을 쓴다든가 또는 강연을 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연애에 관련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또는 연애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하는 그런 상담사들도 존재합니다. 상담사와 전문가는 좀 다릅니다. 목적이. 전문가들은 이 연애에 관련되는 연애에 대한 부분에서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점들이나 좋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상담사는 각각 개인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더 좋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상담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되면은 대부분 상담사는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연 도대체 무슨 심리를 가지고서 이걸 할까?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연애합니까? 연애 중? 연애 중이 아닙니다. 왜? 연애하고 있을 때는 남자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열정에 빠져 있죠. 열정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게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회사 일이고 뭐고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연애에 빠지죠. 왜? 열정에 몰입이 돼 있거든요. 재미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이거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하기도 바빠. 왜? 내가 지금 하기도 바쁜데 내가 재밌기 바쁘고 내가 좋은 감정에 여기에 빠져들기도 바쁜데 글 쓸 시간이 어딨어요. 그 시간이면 가서 만나서 하다못해 밥 한 끼라도 넘어가야지. 그리고 나에 관련되는 글을 막 써가지고 올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 얘기를 강연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가냐면 이 연애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특징이 뭐냐면 연애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 욕구가 작용을 합니다. 요 욕구라는 건 뭐냐면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 욕구가 뭡니까?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는 싶은데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존재하니까 내가 요렇게 가면은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거를 가져갑니다. 필요한 거. 아, 요거는 참 좋은 거, 요거는 참 나쁜 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해요. 이게 표현이에요. 자기 욕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필요한 것에 관련되는 걸 열심히 지식을 쌓고 경험했던 걸 기준으로 지식을 쌓고 또는 경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연애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어차피 지금도 연애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연애한다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이건 아닌데, 이건 좋은데, 뭔데?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에 관련된 거를 연구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그거를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와서 연애 얘기를 많이, 연애에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이런 관련되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안달난 거죠. 안달복달 났어요, 지금. 왜? 그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게 훨씬 전문적으로 가게 됩니다. 크면, 왜? 현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가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전문가들이 가는 거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서 가는 거는 자기 경험보다는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이 지식을 연구에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무엇인가를 해 나갑니다. 거기에 간간히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하고 또 타인이 경험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구께 얘기가 많냐면 타인의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는 타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요 상담사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상담을 왜 합니까? 대체적으로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경험을 바탕으로 갑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경험이 다양하게 많다는 뜻이죠. 경험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경험도 있지만 지식인데 이 지식이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걸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고 그래요. 간접 경험.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잘못하면 리플리 증후군과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없는데 진짜 내 경험이 있는 걸로 나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요. 가짜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것처럼 경험을 진짜 했던 아니면 가짜로 가지고 있던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를 합니까?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좋고 아니면 문제점이 뭐고 이렇게 갑니다.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전문가는 가능하면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가고 상담사는 자기가 경험한 것,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그걸 바탕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리냐면 여기는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자기가 가진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자, 그러면은 상담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럼 무슨 심리일까요? 그만큼 경험이 다양하고 많다네. 다양하고 많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의 이 연애에 관련된 상담사의 심리 상태는 뭐냐? 연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얘기야. 즉 직접적인 거든 간접적인 거든. 그런데 이 전문가에 관련되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욕구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욕구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냐면 욕구가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경험이 많은 게 좋을까요? 좀 애매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남자가 이렇게 가는 것과 여자가 이렇게 가는 건 또 틀리겠죠. 여기도 남자가 이렇게 가는 것과 여자가 이렇게 가는 건 또 틀리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전문가적인 관점, 즉 자기의 욕구가 강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걸리면 내 거예요. 걸리면 내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쁜 말로 얘기하면 밑밥 뿌려놓으면 돼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나쁜 말로 얘기한 겁니다. 좋은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 뭐냐면 나의 욕구를 여기다 뭐를 합니까?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 여자인 경우는 뭡니까? 여자인 경우는 내 욕구, 연애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그대로 똑같이 표현한 거예요. 근데 남자의 표현과 여자의 표현은 다르잖아요. 표현한 거예요. 똑같이 표현한 겁니다. 표현을 하고 표현을 했어요. 왜 표현합니까? 남자는 자기 재밌고 즐거운 곳에 몰입하고 싶어서 표현하는 거고 여자는 자기가 좋은 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왜 그럴까요? 심리 상태는 상처가 많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많은데 여기는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여자인 경우에는. 그런데 남자인 경우는 뭘까요? 남자인 경우 열정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즉 재밌는 것에 뭔가 몰입을 하고 싶은데 몰입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이 연애에 관련된 이 전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강연을 한다. 연애에 대한
연애에 대해서 강연하는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체가 신명나니까. 근데 여자는 달라요. 자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처에 관련되는 게 크면 클수록 그게 훨씬 강해져요. 왜? 욕구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경험에 관련되는 것과 간접 경험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가는 상담사인 경우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자인 경우에는 이미 경험을 많이 해봤고 또 그거에 관련되는 경험을 간접 지식으로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 거 내면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었냐면 이 여자인 경우 여기는 자기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자기도 모르는 상처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 여자는 점점 자기 상처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의 역할을 이 연애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이 얼마나 기간이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점점 자기 것도 아닌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대체적으로 해리로 많이 가 있어요. 해리가 뭡니까? 상처의 감정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분을 추구하게 되면서 즉시에 관련되는 그래서 연애가 마치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담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게 되면 즐겁고 재밌는 쪽으로 여기에 해리가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상담사의 심리에서는. 근데 남자인 경우에는 자기 것이 아닌 거 여기에서 간접적인 거 지식이야. 가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요 본인도.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하면서 실패했던 것도 성공이든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걸 결합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이 상대방이 재밌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대가 재밌어요. 물론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재밌습니다. 즉 뭔 얘기냐면 아까는 여기서 얘기를 할 때 뭐를 했습니까? 남자는 자기가 연애에 관련되는 걸 이야기하고 글을 쓰고 뭐하는 그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런데 요 상담에 관련돼서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뭐가 그거를 상담 온 그 대상이 재밌어요. 대상이. 요거는 대상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여기는 대상이 재밌는 거고 여자가 와도 재밌고 남자가 와도 재밌는데 남자 오는 것보단 여자 오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왜? 자기도 모르는 이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요 여자인 경우에는 해리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리가 오다 보니 그 사람이랑 가는데 내가 재밌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요 사람은 상담이 재밌어요. 상담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요 사람은 상담하는 그 대상이 재밌어요. 요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를 우리가 연애를 하고 연애 글을 많이 쓰고 이렇게 될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이 남자 상담사에게 가야 될지 여자 연애 상담하는 쪽으로 가야 될지 또는 그렇게 갈 때 이 여자 전문가 또는 남자 전문가 그 다음에 여자 상담사 또는 남자 상담사가 하는 말들을 내가 어디까지 필터링해서 들어야 될지를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다 보면은 내 연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연애가 엉망진창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칼럼이라든가 연애 글이라든가 연애를 상담한다든가 연애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우선이에요. 알아야 분석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곳에서 필요한 건지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애 전문가나 연애 상담사는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고자 해서 이런 심리 상태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가면서 뭘 가냐면 내가 필요할 때 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글을 읽는다든가 이 강연의 영상을 본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전문가나 또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그 사람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엉뚱한 곳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